풀리지 않는 베니싱 사건, 로어노크 식민지 실종 사건. 로어노크 식민지는 16세기에 영국이 개척하려고 했던 식민지입니다. 그러나 몇 년 후 보급을 하러 왔을 때 100명이나 넘는 식민지인들은 그 어떤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나무에는 크로아토안이라는 단어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직 사람들만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로어노크 식민지는 로스트 콜로니, 잃어버린 식민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월터 롤리경은 1584년 북미 동해안 연안으로 탐험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발견된 섬이 바로 문제의 로어노크 섬이었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 1세에게 탐험과 식민지 개척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이곳을 식민지화하려고 했었죠. 다만 영국과 거리가 꽤나 있었기 때문에 보급품이 전달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인근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를 공격했기 때문에 초기의 식민지 건설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때가 1585년. 이후 1587년에 존 화이트가 이끈 120명의 인원이 로어노크 섬에 두 번째로 식민지화 계획을 세우고 도착합니다. 첫 번째 식민지화는 원주민들과 너무 적대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 요인이라 생각하는 존 화이트는 원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결국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화이트는 성과를 본토에 보고하기 위해, 그리고 보급 물자를 신청하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갔고, 다시 식민지로 돌아가려고 하자 대서양을 건너는 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구호 선단을 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가 등장해 영국 선박들을 공격하는 바람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존 화이트는 3년간 영국에서 묶여있다 1590년이 되어서야 로어노크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존 화이트와 사람들이 로어노크 섬에 보급 물자를 전달하러 왔을 때는 오직 사람만이 사라져 있었고, 나무 기둥에는 크로아토안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씨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존 화이트는 보고와 보급 물자를 신청하기 위해 영국으로 떠나기 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한 가지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곳을 떠날 수 없게 된다면 눈에 잘 띄는 곳에 기록을 해둬라. 만약 강제로 떠나게 된다면 몰타 십자가를 남기도록 하여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몰타 십자가는 없었고 전투 흔적조차 없었고 크로아토안이라는 문구만이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존 화이트는 크로아토안이라는 섬으로 이주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바로 수색을 나서려 했지만, 그날은 폭풍이 다가오고 있어서 다음 날 수색을 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흔적조차 발견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이 대체 무슨 이유로, 왜,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 추측은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식민지인들이 집단 이주하다 원주민들에게 습격을 받고 전멸을 했다. 그러나 증거도 부족하며 시체가 어디에도 없었고 고고학적인 증거 또한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배 몇 척을 남기고 떠난 존 화이트가 너무 오지 않자 기다림에 지쳐 남은 배를 타고 영국으로 귀국하려다 바다에서 에스파냐인들을 만나 공격당해 바다 안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 역시 말이 안 되는 게,
당시 1600년까지 에스파냐는 영국의 식민지를 계속해서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었습니다. 또한 로어노크 섬에는 그 어떤 전투의 흔적조차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가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들과의 융화입니다. 2000년도에 출간된 로어노크 책을 보면 역사가 리 밀러는 로어노크의 식민지 사람들이 다른 부족에게 공격을 받아 초아노크 부족을 찾아가서 의지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초아노크 부족은 알곤킨어를 사용한 부족으로서 당시의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가장 강한 부족이었지만 전염병으로 17세기에 전멸하고 지금은 혼혈만 남아있는 부족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영국 주재 에스파냐 대사였던 베드로 데 수니가는 1607년 제임스타운 정착민인 프랜시스 넬슨이 그린 지도인 소위 수니가 지도를 확보해서 펠리페 3세에게 이를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이 지도에는 룬록이라는 곳에서 옷을 입은 사람 4명이 네우스강의 이코로이족 마을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제임스타운의 서기였던 윌리엄 스트레치도 주변 원주민 부족 마을에 돌로 지은 2층 집이 있었다는 기록을 보아선 로어너크에 남아있던 정착민들에게 이 기술을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또한 17세기에서 18세기경 눈 색깔이 회색인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원주민들은 자신의 조상이 백인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원주민들은 까무잡잡한 피부색에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죠. 1696년경 타르강에 정착한 프랑스 신교도들은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기록도 있으며 이들의 정착지에서 가장 가까운 영국 식민지가 제임스타운이었는데 이들은 투스카로라 족에게 공격을 받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 로어노크 식민지, 즉 잃어버린 식민지에 사라진 후손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라진 로어노크 섬 식민지인들은 그냥 증발해버린 것이 아니라 보급품이 오지 않아 생존을 위해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들의 조상이 백인들이라 주장하는 북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투스카오족뿐만이 아니라 럼비, 코리, 그리고 지금은 전멸에 사라진 사포니족 등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거이스 밀턴은 대주장 엘리자베스의 마지막 장에서 위에 2가지 가설을 결합한 견해를 내놓는데 밀턴에 의하면 파우아탄 동맹의 참여를 거부해 몰살시킨 체소픽족 가운데 로어노크 식민지인들이 있었다는 파우아탄 족장의 이야기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들은 인물은 파우아탄 족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제임스타운의 지휘관인 존 스미스인데 파우아탄 족장은 스미스를 처형하려고 했지만 이를 막은 것은 다름 아닌 파우아탄 족장의 딸인 포카혼타스였습니다. 또한 밀턴에 의하면 사라진 로어노크 식민지인들은 2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12명에서 15명 정도로 소수의 인원으로 나무에 새겨진 대로 크로아토안 섬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크로아토안 섬은 로어노크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웠으며 거기서 존 화이트의 구호함대를 목 빠지게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죠. 만약 존 화이트가 도착하자마자 크로아토안 섬을 제대로 수색했다면 로어노크에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이나 아니면 생존한 영국인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1587년에서 1589년 사이에
로노크 섬 인근은 극심한 가뭄이 들었었는데 아마 남아있던 영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이주라는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던 집기들도 모두 그대로, 요리하던 재료도 수저도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니싱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정말로 이주했다라면 집규류나 재료 등을 다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